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 원입니다. 드디어 하나그룹도 2차 전지 시장에 뛰어듭니다. 글로벌 장비 회사로의 도약을 선언했는데 무인화 코팅 기술 등 4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1953년 창립된 하나 모멘텀 부문은 태양광, 디스플레이, 클린 물류, 반도체 등의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협동 로봇 사업을 분할하고 2차 전지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 사업부는 2009년 소재와 전극 공정 장비를 런칭하고 2020년 사업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이 가운데 한화는 지난 4일 2차 전지 사업 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2차 전지 장비사로의 도약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하나 모멘텀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소재, 전극, 조립, 화성, 배터리 전 공정의 장비 혁신과 스마트 장비 팩토리를 구현하여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나 모멘텀은 세계 최초 자율주행 코팅 기술, 세계 최대 규모 소성로, 공정풀 턴키 솔루션,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를 4대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2024년까지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사실 한 K 배터리 리딩 회사 한 두 군데 정도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글로벌로 보면은 아직 생산이 급급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 설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연구가 되어 있고 원하는 고객사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법인 강화 등 글로벌 사업 역량 확대에 대한 비전을 중장기 전략으로 내놨습니다. 하나는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통해 2030년까지 매출 3조 원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수협중앙회가 은행업을 한 지 어느새 60년. 수협은행이 독립 출범한 지도 7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100년 은행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서울 잠실의 수협은행 본사에는 정관계 그리고 수산업계 인사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바로 수협은행 출범 7주년이자 창립 6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어느새 수협은행은 총자산 70조 원대 은행으로 훌쩍 컸으며 특히 지난해 취임한 강신숙 행장은 이자와 비이자 모든 부문에서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수협은행은 올해 10월 말 기준 3,1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협은행 앞에는 공적자금 상환이란 숙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7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4,007억 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했고 지난 2022년 수협중앙회가 국채 납부 방식으로 남은 7,574억 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강 행장은 기념식에서 수협은행답게, 보다 새롭게, 수협은행을 넘어서 등의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며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고객과 동반 성장하는 100년 은행으로 지속 발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수협은행이 버팀목이 돼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조직으로 탈바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팍스경제TV 한상현입니다. 중국 직구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이 가격 싼 거는 인정하는데 가품 때문에 문제입니다. 알리가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과연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지요? 박주영 기자입니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제기된 짝퉁 논란과 관련해 3년간 100억 원을 투자해 가품 판매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짝퉁 천국이라는 부정적 꼬리표를 떼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March, we have announced that 100 billion Korean won's investment in Korean market. Recently, we know that more and more Korean consumers come to try AliExpress, and it is the responsibility, I think. We will do everything to satisfy our customers, including IPR protection. 알리는 가품 예방을 위해 텍스트, 판매명, 로고, 이미지, 가격 등의 요소를 식별해 가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반복적으로 가품 문제가 발생하는 판매자에게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가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받았을 경우 별도로 증거를 제출할 필요 없이 100% 환불해주기로 했는데요. 제3자와 협력해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도입해 무작위 검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점점 커지는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내년에 물류센터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liExpress 非常重视用户体验，我们会用尽一切办法去提升我们的提升我们的用户体验，包括物流的配送服务。所以 AliExpress 会考虑采取一切的手段，包括在本地建设仓库来提供稳定的5日达物流体验。 그동안 고질적인 가품 상품 문제와 미흡한 고객 서비스로 도마 위에 오른 알리익스프레스. 대책 마련을 통해 가품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현대차가 준준형 SUV 투싼의 신형 모델을 출시합니다. 타보면 이게 투싼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보시죠. 김홍모 기자입니다. 핏줄이 선 근육질 팔뚝처럼 좌우로 뻗어지는 캐릭터 라인, 한눈에 들어오는 시원시원한 휠 디자인과 차체가 낮게 깔린 듯 아래쪽으로 쏠리는 무게감. 현대차의 준준형 SUV 투싼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투싼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가 높은 현대차의 주력 모델로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57만 58대를 판매하며 현대차서 단일 모델 기준 해외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SUV를 구매하는 소비층에게 호불호가 없는 남성미 넘치는 외장 디자인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기아의 스포티지에 밀리는 판매 실적을 나타냈는데 단점으로 꼽혔던 부분인 인테리어를 신차급으로 개선했습니다. 12.3인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연결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에서부터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 옮겨진 기어노브로 이른바 요즘차 느낌을 물씬 풍깁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을 나누는 공간을 채울 기어노브의 부재로 뻥 뚫린 공간을 구성해 개방감도 더했다는 설명. 더 뉴 투싼은 기존의 만족도가 높았던 외장 디자인을 더 대담하고 역동적으로 강화하고 내장 디자인은 사용 편의성과 고급감을 높이기에 노력했습니다. 더 뉴 투싼은 앞으로 젊고 역동적인 대한민국 대표 준준형 SUV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1세대 출시 당시 아반떼 플랫폼 위에 얹혀지는 설계로 소형 SUV로도 분류됐지만 2세대 모델에서부터는 소나타 플랫폼으로 2020년에 출시된 4세대 모델에서는 전세대 모델 대비 전장 150mm, 휠베이스 85mm, 2열 레그룸 80mm가 늘어나는 등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는 투싼. 트림별 상이하지만 리터당 13km 내외의 준수한 복합 연비와 경쟁력 있는 가격, 준준형 SUV라고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덩치를 갖춘 신형 투싼이 대한민국 대표 준준형 SUV라는 이름값에 걸맞는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굴착기를 구매하려면 어디서 사야 할까요? 굴착기도 자동차처럼 이 대리점에서 판매했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TV 홈쇼핑에서도 팔고 현재는 온라인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두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기획한 새로운 굴착기 판매 마케팅 전략인데 이 같은 마케팅을 펼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배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착기 판매에도 새로운 마케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존 대리점 판매 방식을 벗어나 이젠 온라인은 물론이고 백화점, 주유소, TV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 루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지난 11월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전기 굴착기와 미니 굴착기를 전시 판매하는 팝업 행사를 열었고 올 여름에는 TV 홈쇼핑을 활용해 1.7톤급 디벨론 미니 굴착기 신제품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TV 홈쇼핑에서 굴착기를 판매 시도한 것은 국내 건설기계 기업에선 첫 사례로 꼽히고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올해 TV 홈쇼핑을 통해서 국내 최초로 미니 굴착기를 또 5대 이상 판매하는 실적이 있었고요. 현대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면서 1만 명 이상의 방문객 유입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HD 현대 오일뱅크 직영주유소 4곳에서도 굴착기 판매 마케팅을 펼친 바 있습니다. 온라인부터 백화점, 주유소 판매 모두 올해 처음 시도한 마케팅인데 실적보다는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디벨론 브랜드 각인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역시 저희 신규 브랜드의 홍보였습니다. 아직은 디벨론 하면은 시장에서 다소 생소한 브랜드일 텐데요.
올 한 해 저희가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는 건설기계 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익숙한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일반인 분들께도 좀 더 익숙한 브랜드가 되고자 합니다. 올해는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디벨론 브랜드 굴착기로 주로 마케팅을 펼쳤지만 내년엔 HD 현대 건설기계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전기 굴착기 신제품도 비슷한 형태로 마케팅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전자전시회인 CES에선 미래형 굴착기 기술을 공개하며 세계 시장에서 HD 현대의 건설기계 스마트 기술력을 뽐낸다는 구상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성원입니다. 딱 1년 전이죠. 신라젠이 거래 재개에 성공하면서 신약 연구 개발과 기술 이전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어찌 되고 있을까요? 이 파이프라인 중 신장함 대상의 팩400이 먼저 기술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김재경 대표를 통해 자세한 상황 들어봤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신라젠이 신장암 대상 팩400 리브타요의 변용 임상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되면서 기술 이전에 대해 본격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파트너사인 리제네논과 협상에 들어갔으며 이를 통해 기업 가치 상승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봤습니다. 팩400과 면역 관문 억제제 이 둘 간에 병용했을 때 시너지를 확인했다는 게 가장 큰 점인 것 같습니다. 리브타요 면역 관문 억제제죠. 이와 팩400을 투여를 둘 다 정맥으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맥 투여를 허가받은 항암 바이러스는 없었고요. 만약 상용화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의료 현장에서 편리성, 그 다음에 항암 효과의 그런 효과성 이런 면에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D군 환자라고 우리가 언급을 하는데요. 이는 이미 면역 관문 억제제에 있어서 실패를 한 환자입니다. 우리가 17.9%, 약 18%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제네론과의 그 구체적이고 그런 협상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물론 당연히 예정은 돼 있고요. 양사 서로 시너지가 되는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항암 바이러스로서의 첫 번째 그 라이센싱 아웃이라는 점, 그것이 꼭 우리의 팩400뿐만 아니라 향후 SJ600 라이센싱 아웃 그 자체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거니까요. 그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우리가 스위스 바실리아로부터 도입한 BAL0891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한국의 유수병원, 한국에서 대학병원 2군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미국의 병원 4군데에서 지금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단독요법으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 병용요법을 추가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할 거는 예전과 글쎄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 1년 전에 했던 작년 말에 했던 약속을 모두 지켰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팩400에 대해서는 리제네론과의 원만한 협상을 통한 라이센싱 아웃에 제일 힘을 쓸 거고요. 우리가 기존의 이런 3가지 파이프라인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어느 정도 안정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그렇고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영속성을 우리가 좀 더 증대한다는 면에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이나 새로운 우리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데 현재 많이 제고하고 있고요. 조만간 좋은 그런 파이프라인을 또 도입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한 차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쿠페형 SUV GV80 쿠페입니다. 생긴 것처럼 날렵할지 가격만큼 고급스러울지 궁금합니다. 하나하나 체크해봤습니다. 김홍모 기자의 부릉부릉입니다. 제네시스의 중형 SUV이자 브랜드의 첫 번째 SUV이기도 한 GV80의 부분 변경 모델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됐습니다. 이번에 부분 변경된 GV80은 안팎의 디자인과 편의 장비가 좋아진 게 특징인데 가장 두드러진 점은 쿠페 모델이 라인업에 추가가 된 점입니다. 지난 4월 미국 뉴욕 맨하튼에 있는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GV80 쿠페 컨셉트가 처음 공개된 적이 있는데 당시 모습과 비교하면 좀 더 중후한 듯 무게감 있는 외형으로 나왔습니다. 여타의 쿠페형 SUV처럼 앞쪽에서 바라볼 때는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어야 알아볼 정도로 기존 모델과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뒷모습은 좀 다릅니다. 쿠페를 사지 않을 이유는 많지만 실제로 봤을 때 스포티한 곡선이 예쁘다는 건 이들도 인정하듯 날렵하고 매끈한 라인이 인상적입니다. 요즘 전기차들이 계속해 출시되면서 꽉 막힌 전방 그릴들만 보다가 이렇듯 대다수 공간이 뚫린 차를 보니 오히려 신선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릴은 이중 레이어로 구성됐으며 휠 디자인도 이 모습을 따와 공간감 있게 설계됐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차를 몰아보며 이것저것 만져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계기판에 뜨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내가 차체를 움직이는 대로 도로 상황 속 가야 할 길을 게임처럼 안내해주는데 화질과 응답성이 뛰어납니다. GV80은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 대시보드 전체가 새로 디자인됐습니다. 스티어링 휠서부터 백미러도 거울과 후방 카메라 화면을 비추는 디지털 형식으로 바뀌었는데요.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통합된 27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는 쨍한 햇빛이나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비추며 주차 카메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주의사항 및 위험 요소에 대한 안내를 직관적으로 알려줍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 그룹이 두 개로 나뉜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를 연결시킨 긴 직사각형의 통합형 디스플레이를 내놓았지만 중간 공간에는 서로를 나누는 검은 공간이 명확히 나누어져 아쉬운 점이 좀 많았는데요. 이제는 이렇듯 구분되는 공간이 자연스레 옅어지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 기어 노브 위엔 노트북 터치패드와 같은 역할의 통합 컨트롤러가 있으며 온도 조절을 비롯한 각종 버튼들은 아날로그식이 아닌 누르면 손끝에 진동을 전달하는 햅틱 전자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리미엄 쿠페 SUV를 사려면 선택지가 외제차밖에 없던 게 현실인데요. 외관의 무덤이라 불리는 국내서 G70 슈팅 브레이크라는 차를 내놓은 데 이어 GV80 쿠페를 내놓으며 프리미엄 국산차 라인업엔 없던 선택지를 늘려가는 제네시스의 행보가 50년쯤 미래서 돌아보면 자동차 역사에서 중요한 기점으로 기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의 김홍모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새 아파트가 인천 검단 신도시에 들어섭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은 물론 다양한 특화 설계로 개성 넘치는 공간을 선보였습니다. 전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내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 이 단지는 총 1,048가구 규모 대단지로 들어섭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됐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58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 인천 지역은 공급이 33평 기준으로 6억대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기 때문에 4억 후반부터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관심을 끈 건 역시 분양가였습니다. 검단 신도시 쪽에 살고 있는데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 중에 분양가도 괜찮고 5호선도 들어온다고 해서 입지도 괜찮아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단지는 절반 가까이 조경으로 꾸며져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습니다. 인근에는 대규모 근린공원이 예정돼 있으며 경관 녹지와 함께 1km 길이의 단지 내 산책로가 마련됩니다. 사우나, 체육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섭니다. 세대 내 평면은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는 여유 있는 크기의 알파룸과 팬트리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방 2개를 합친 크기의
아이를 위한 방도 선보였습니다. 84A 구조 평형대에 비해서 확실히 알파룸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기 놀이방이나 아니면 뭐 서재 같은 걸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 110제곱미터 A타입은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 8.1m 길이의 넓은 거실을 확보했습니다. 침실만한 크기의 대형 드레스룸도 마련됐습니다. 다양한 특화 설계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분양 소식 이어갑니다. 이천 중리지구에 두 번째 민간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앞서 올해 7월 분양한 단지는 한 달 만에 완판에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전은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이천 중리지구에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 이 단지는 올해 7월 중리지구에 첫 공급된 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입니다. 첫 번째로 선보인 단지는 한 달 만에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중리지구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이천의 중심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관심이 좀 많이 생기죠. 이천에 이번에 이사 오면서 이제 아파트 분양 쪽으로 관심을 갖다가 이제 중리지구에 새로 아파트 대단지가 생긴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보러 오게 됐습니다. 지상 최고 20층으로 들어서는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507만 원입니다. 이천 시내 최고 수준의 세대당 1.6대 1의 넉넉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중리지구 내 도보권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개역되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학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리지구 내 계획된 초등학교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되며 단지 내에는 생태연못, 휴게정원 등이 마련됩니다. 단지 앞 상업지구가 계획돼 있으며 도보권에 근린공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세대는 전용 84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공급됩니다. 거실과 주방이 마주하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고 주방 옆 팬트리 공간을 통해 수납 공간을 극대화했습니다. 1차에 이어 두 번째 공급되는 단지 또한 완판을 기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이번에 이제 DDP로 아예 공간을 옮겨오면서 규모도 1.5배 이상 커지고 이제 관람객도 훨씬 더 많이 저희가 초청할 수 있게 되었고 공간 자체도 전시 공간도 훨씬 더 넓어지는 약간 그렇게 좀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집중을 했고요. 버닝부버의 세계관을 조금 더 확장해서 비버 월드에서의 모험을 좀 담아서 관람객, 창작자, 관계자 여러 분들이 좀 모험을 하면서 게임도 해보고 응원도 주고받고 피드백도 할 수 있게 조금 세계관을 확장해서. 인디게임이 결국 네이버 웹툰이랑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플랫폼, 좋은 환경만 조금의 이제 인프라만 제공이 되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저희는 좀 믿고 있어요. 여태 10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도 10년, 20년 창업자를 계속 지원해 나가면서 사업적으로도 저희가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판매 믹스 개선과 글로벌 판매 확대 노력 등으로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로 국가 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